어떤 선거에도 네. 참가하는 것이 저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국민의 의무죠. 도리죠. 네, 맞습니다. 책임이죠. 네. 그걸 완수해야죠. 외구로 가조회는 지금 현재 일본의 문화재고 예, 예. 또 일본 최고의 국빈관이자 영빈관인데 도쿄이긴 하지만 네. 거의 70% 이상 거기에 있던 모든 작품들이 네. 우리 조선의 선배님들이 네. 건너와서 만든 거다. 제가 그 일을 다 맡았죠. Me voglio fare a casa mezzo mare, me voglio fare a casa mezzo mare, fra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공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정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과정의 공정성이겠죠. 여기 공평하고 정당함을 뜻하는 공정이란 단어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정한 오칠 장인이자 세계적인 예술가 전용복 작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선생님 이렇게 모시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죠. 제가 더 오히려 영광인데요. 아유,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예. 아니, 선생님 정말 뵙기 힘든 분이신데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어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요즘 네. 뭐 일에 묻혀 살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기회가 잘 없었는데 네네. 또 모처럼 이래 중요한 시기에 선거방송에 네. 관계됐다고 하니 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 기쁘게 쫓아왔습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선생님, 요즘 그러잖아도 전시회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나요? 결국 작품을 하는 작가 입장에는 네. 뭐 일생 자체가 전시회를 위한 거죠. 누군가 보이기 위한. 네. 근데 특히 이번에는 이제 추석 네. 때를 맞춰서 네. 대대적인 네. 70년 인생에 이제 뭐 이렇게 모아서 네. 발표하다 보니 요즘 네. 좀 바쁜 시기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요즘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예술 세계를 불태우고 계시지만 또 사회에도 관심이 없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 대선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에 대해서. 예술가이든 네. 뭐 오칠제이든 네, 네. 어쨌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네. 그 소위 정치 지도자를 네. 가장 중요하게 뽑는 게 선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네.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나선 아주 참된 일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각자 개성이 달라야죠. 그렇죠. 똑같으면 예. 안 되죠. 예, 예. 뭐 거기에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여당에서 나오신 분들이나 야당에서 나오신 분들이나 정말 멋있게 네. 선거로서 경선을 잘 치르고 네, 공정한 경쟁.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네. 멋있게 미래 비전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할 건지 네. 잘 다듬고 네. 그걸 또 경선이란 멋진 선거가 있잖아요. 네, 후보를 선거를 선출하기 거쳐서 위한. 네, 네, 네. 또 멋진 분들이 나와서 누가 이 본선에서, 민족과 이 예. 국가와 역사와 미래를 위해서 갈 것인지 네. 정말 멋있는 선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네. 상당히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민주화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내년 대선까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이 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저와 관계된 뭐 네.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네, 네.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네. 저는 그때마다 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이기를 포기하지 말자. 아.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네. 찬사를 보내야 되고 또 그들의 동의가 네. 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그게 국민적인 의무고 도리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뭐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어떤 선거에도 네. 참가하는 것이 저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조건 참가해서 아. 국민의 의무죠. 도리죠. 네, 맞습니다. 책임이죠. 네. 그걸 완수해야죠. 아, 정말 멋진 말씀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도 네. 어떻게 보면 우리 57 장인 예술가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 네. 이 말씀은 어떤 정치 전문가보다도 더 전문적이지만 알기 쉽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명 저는요 깊었습니다. 작품을 할 때마다 네네. 선택받는 것이 네. 그 선거란 것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선택을 예를 들어서 네. 행사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 네. 자신 자체를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잖아요. 네, 맞는 내 자신의 말씀이십니다. 선택권을 네. 내가 얼마든지 권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죠. 네. 책임이라기보다 저는 선거는 책임이라기보다 권리입니다. 아, 권리. 내가 갖고 있는 신성한 권리죠. 네.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과연 우리 앞에서 봉사할 네. 많은 일꾼들 중에서 네. 가장 합리적이고 네.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또 이 국가를 발전시킬 네. 훌륭한 인재를 뽑는다. 아. 그럼 당연히 그건 자기가 해야죠. 네. 결국 자기를 위한 거죠. 네, 그건 맞습니다.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건 네. 선거란 자기를 위한 행사다. 아. 전 그렇게 단정을 짓고 싶네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100% 동의하고요. 명언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 선거는 곧 내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다. 네. 앞서 지금 예술 세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 전용복, 조남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57 장인인데요. 말 그대로 일본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 57 장인의 한류 열풍의 선구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미술계에서 지금 화두로 떠오르신 지 이미 오래되셨는데 어떻게 일본으로 그 수십 년 전이죠 벌써 일본으로 가시게 된 계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우리가 영어로 표기했을 때 네. J를 대문자로 해서 재팬 네. 일본이죠. 아, 네. 재팬. 그런데 네. 일본의 그 재팬이란 걸 J를 소문자로 썼을 때는 네. 오칠. 동사로는 혹은 오칠을 하다. 네. 이게 세계 공통어입니다. 아, 재팬이 57이라는 뜻이에요? 예, 오칠을 하다. 아. 오칠을 입히다. 이 뜻이에요, 재팬. 아, 왜냐하면 네. 이게 16세기경에 예. 유럽 회의에서 일본은 그 국가가 상징하는 이미지는 오칠이다. 그래서 재팬 이꼴 오칠이 된 겁니다. 네. 중국은 차이나잖아요. 네, 차이나. 그 차이나가 도자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오칠의 나라다. 네. 그리고 국보급 모든 작품들은 거의가 오칠이죠. 네. 일본은. 이제 그런 나라에서 네. 일본 오칠 역사를 저희들은 한 1000년 가깝게 봅니다. 만 년이나. 네네. 예. 한 1000년 중에서 제일 큰 오칠을 만드는 네. 혹은 복원하는 네. 큰 이벤트가 네. 있었는데요. 네네. 그게 지금부터 35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네. 제가 그 일을 다 맡았죠. 네. 그래서 연인은 10만 명. 연인은 10만 명이라고 하면 네. 100명이 일을 했을 때 3년 걸립니다. 그런데 일본의 만년의 역사를 가진 오칠의 역사 중에서 네. 오칠의 나라에서 네.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오칠 네. 작품 복원 제작 네. 전체를 제가 다 맡았죠.
일본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칠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오칠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정말 한류 열풍이 시작되기도 훨씬 이전에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국위선양, 국익을 높여주시는 예술 활동을 펼치셨어요. 국민들 앞에 전용북이라는 단어가 네. 오칠쟁이로 이제 이렇게 많이 네. 인식이 되고 네. 또 제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조그만 밥상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나름대로 작가로서 이제 기반을 잡았을 때인데 네. 느닷없이 어떤 일본인이 예. 이상한 밥상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아, 저한테. 어떤 일본인이? 예. 부산에 있는 부산여대의 예. 권상우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권상우 이분이 소개를 해서 왔다면서 제 작업장에 찾아온 거예요. 네. 그 찾아왔는데 그 뭡니까 하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말을 잘해요. 네. 전 선생 예. 이 밥상 좀 고쳐줄 수 있습니까? 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때 이미 창작 작가로서 내가 네. 다지고 있을 때인데 네. 아니 다 부러진 밥상을 고쳐달라고 왔다면 좀 당황하셨겠어요. 당황이 아니죠. 평소에 그 당시에 나의 인격의 레벨로 봤을 때는 예. 당장 화를 내고 아, 당신 말이야 그쵸, 예술가. 일본에서 와서 왔지 봐 이거 전부 내 작품을 만든 사람 앞에 이 다 부러진 밥상을 가져와서 수리를 해달라고 굉장한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그 당시에 제 수준입니다. 네. 그날 엄청 겸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적어도 외국에서 온 분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될 것이란 제가 네. 마음에 꽉 차가 네. 뭡니까 이래 보니까 네. 깜짝 놀랐죠. 예. 일본에 그런 밥상이 있으라고 상상을 못했죠. 다 부서졌지만 예. 그 상학도라고 있습니다. 상학도. 학이 예. 두 마리가 이렇게 어깨를 탁 맞대고 있는 상해. 게 예. 그게 문양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나전 자개로 잘 오려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전이라고 하면 그 나전칠기 할 때. 나전이란 이제 예. 자개를 갖고 가공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너무 아름다운데 그때 1920년대에 그런 기술이 일본에 있었다고는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또 칼라가 또 이렇게 멋있게 소위 일본말로 네. 막기에라고 하는 막기에. 특수한 기법이 있습니다. 예. 그 막기에란 거하고 어울려진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일본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밥상은 절대 아니다. 복원을 맡길 정도였다면 그분한테 중요한 밥상이었나 봐요, 선생님. 그게 이유가 있었죠. 예. 이게 어디에 쓰는 밥상이다라는 말도 안 해줬고 저한테. 네. 또 그게 몇 개나 앞으로 더 수리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만 갖고 그 오셔서. 하나만 가져와서 이거 어디에 씁니까 하니까 이 친구가 대뜸한다는 말이 네. 닭꼬치집. 닭꼬치. 일본말로 야키도리아라 그랬죠. 네네네네. 뭐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가족과 연을 맺게 된 거죠.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네. 이제 그 합격하고 나니까 그 무역상에 산노미아상이라는 사람이 뛰어왔어요 또. 네네네. 그때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맥으로 가조연을 아십니까? 내가 네. 알 리가 있나요? 나는 네. 일본을 뭐 잘 모르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네. 일본 최고의 영빈관과 같은 곳이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쓰는 밥상인데 네. 이게 한 80년 전에 만들어서 예. 지금 이걸 고쳐야 될 게 한 1000개가 된다. 한 개가 1000개가 된 거네요. 그 처음에는 한 개라 해놓고 네. 나중에 이제 1000개 정도. 그게 이제 메구로 가전의 인연을 맺게 된 네. 하나의 단초가 된 셈이죠. 메구로 가조에는 지금 현재 일본의 문화재고 예. 또 일본 최고의 국빈관이자 영빈관인데 예.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이제 설명할 때 예.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선생님께 메구로 가조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야, 그 일본의 그 메구로 가조엔의 네. 오칠 예술품을 네. 복원, 네. 혹은 창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당연히 일본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네. 네.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네. 비록 장소는 일본이긴 하고 네. 도쿄이긴 하지만 네. 거의 70% 이상 거기에 있던 모든 작품들이 네. 우리 조선의 선배님들이 네. 건너와서 만든 거다. 음. 그것이 일본에 있던 아. 그게 미국에 있던 무슨 상관이냐. 네. 나는 그들의 후배로서 네. 후손으로서 네. 당연히 그분들이 해놓은 것이 문제가 있다면 내 손으로 고쳐야 되겠다. 네. 네. 이런 생각으로 갔죠. 네. 이제 기본 자체가 틀어지거나 네. 바뀌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복원 네. 뭐 이런 일이었고 또 맥으로 가조연의 복원을 처음에는 하러 갔죠. 네. 갔는데 나중에는 복원은 뒤로 밀리고 네. 전용복이란 사인을 넣어야 되는 네. 창작 작업이 약 200%가 넘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복원이 3분의 1, 네. 전용복에 이름이 네. 붙어 있는 것이 3분의 2. 네. 그게 이제 오늘날 맥으로 가조연을 네. 전시해 놓은 작품들의 네. 특징입니다. 네. 선생님, 정확하게 맥으로 가조엔 그 복원 프로젝트가 정말 일본에서도 엄청난 그때 당시 큰 화제를 불러 모았었잖아요. 일본의 오칠 장인이란 장인은 다 그 복원을 하겠다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선생님 그때 한번 소회를 좀 밝혀주시면. 그때 맥으로 가조연의 복원을 하겠다고 제가 원서를 넣었을 때는 네. 제가 조사된 바로 의하면 일본에 네. 오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작가가 한 10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오칠 장인들이 10만 명이나. 그리고요, 예. 일본의 도쿄 예술대학이 예, 예, 예. 사실 세계적인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100년 이상 오칠 작가를 배출했습니다. 오칠로서 살아가는 작가들이 네. 제가 듣기로는 한 10만 명 이상 된다. 와. 그러면 그 한국하고는 비교할 사람들이 수가 없네요. 예. 그 사람들이 그 맥으로 가져온 자국의 최고의 문화재를 복원하거나 네. 창작할 수 있는 찬스인데 그렇죠. 일생일대. 그 일에 내가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중에서 99.999%가 일본 사람. 거기에 원서를 낸 딱 한 사람이 한국 사람. 네. 왜일까요? 그 10만 명 넘는 사람 중에 제가 아니면 네.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맥으로 가져오네 내가 할 수 있다고 원서를 낸 사람이 3,000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선 유일하셨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저 혼자 한국 사람이었는데 네. 또 재미난 게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원래 일본이든 한국이든 장인 하면 이런 다 연배가 연배. 예. 지금쯤 나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때.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제가 나이 36살이었거든요. 거의 최연소자. 예, 예. 최연소인데 예. 또 거기서 유일하게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는 그 소위 말하는 잡초 와. 선생도 없고 독학으로 간 사람이 뽑혀버린 거죠. 벌써 세월이 34년이 흘렀네요. 네, 네. 꿈 같은 이야기고요. 네. 지금도 저는 꿈속에서 네.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때의 모습의 꿈을 자주 꿉니다. 이 맥으로 가조엔이 한국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아까 선생님은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말 그대로 경복궁 복원 사업을 하는데 일본 장인이 한국의 기라성 같은 장인들을 물리치고 선택이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도쿄 심장부에 정말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일본인들의 자존심과도 같은 맥으로 가조엔을 우리 대한민국인 한국인 전용복 선생님께서 해내신 건데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 당시에 일본의 요미우리 네, 신문. 네. 그다음에 마이니치 마이니치. 이런 데서 이제 대서특별한 기사를 지금도 갖고 있는데 네, 네, 네. 질문을 했죠. 어느 기사가. 네. 어떻게 선생님이 여기에 뽑혔습니까?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맡기 위해서 수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전국을 누벼서 다녔지만 당신들에게 공인받은 아무런 경력이 없었다. 네. 딱 하나가 있었다. 네. 그들은 학연, 네. 지연, 네. 가족 이런 걸 걸 게 너무 많았지만 나 걸 게 없어서 내 목숨을 걸었다. 어쨌든 우리 선조들이 건너와서 네. 우리 선배님들이 건너오셔서 네. 국가의 주권이 상실된 네.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서 네. 울분을 터뜨린 네. 작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 주권을 빼뜨렸지만 네. 선배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보여줄게. 네. 이런 또 오기가 꽉 쓰린 작품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작품들이 제 눈에 보였다는 거죠. 아. 그 내가 이걸 어떻게 하든 이 작품에 대한 보고는 일본인에게 절대 맡길 수 없다. 네. 그게 바로 제 각오였고, 네. 그것이 그 일을 다 맡게 된 네. 원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네.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면, 네. 제가 그 32살 네. 좀 시건방지기 짝이 없던 제가 네. 그 조그만 밥상이 왔을 때 네. 그걸 헌시작처럼 차버렸으면 네. 맥으로 가주에는 연결이 없었겠죠. 그러겠네요. 네, 그걸 네. 갖고 겸손하게 네. 이 자세를 낮추고 네. 열심히 한 결과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좀 젊은 분들에게도 네.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상 모든 것에 대해서 깔보짓거나 자만하지 마라. 아. 깔보거나 자만하지 마라. 네. 항상 겸손하라. 네. 정말 우리 앞에 떨어진 하찮은 네. 꽃이 하나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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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잘 심었을 때 어떤 네. 결과가 올지를 모른다. 아, 그러네요, 이 선생님. 기회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에 네. 아무리 어렵거나 아무리 어려운 일, 네. 또 힘든 일이 닥쳐도 네.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오칠의 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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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일본에 그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많은 나라. 네. 그 나라의 국가의 최고의 이벤트에 모든 일을 내가 맡겠다고 나섰죠. 네. 예, 그때는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네. 매진하다 보니 네. 오늘날 네. 전용복이란 이름이 수십 군데에 이렇게 적혀 있고 네. 거기에도 거의 다 대명사가 한국인 7회가 전용복으로 딱 적혀 있거든요. 아, 지금 가보시면 정말 이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남다르시겠어요. 두 가지 기분이죠. 네. 하나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네. 특히 우리 저런 후배들이나 제자들하고 그 수학 여행이나 이런 데 데려가서 설명할 때 신나죠. 네. 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사인 이거 금으로 된 거 이거 내 이름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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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죠. 네.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면 허전한 게 네. 그때 좀 더 조건이 좋았으면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나은 마감을 네.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참 안타깝다. 네. 이런 생각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아니, 선생님 말씀 너무 겸손하게 하시는데 제가 자서전에서 본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네, 네. 천상선녀도 복원이 있었대요. 그 메구로 가조엔 안에 있는 건데 천상선녀도 복원은 정말 일본의 수십만의 그 오칠 예술가 장인분들이 다 고개를 설레설레 내줬고 저거는 복원 못한다. 라고 했다고 정말 다 어떻게 보면은 포기를 했던 많은 일본의 오칠 장인들이 그 천상선녀도 선생님은 어떻게 그것마저도 복원해내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나는 네. 천상선녀도 그걸 보고 제가 감동을 한 이유는 네. 고스란히 고려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걸쳐가지고 쫙 내려오는 우리의 네. 그 오칠의 네. 특별한 기법이 거기에 총망라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아,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네. 되죠. 그런데 그게 워낙에 어려웠습니다. 네. 그 복원하는 게. 네. 예,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설명은 다 못 드리지만 네. 그게 그 우리가 오칠을 하는 기법 중에 삼배를 바르고 나무의 뒤태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 위에 토분, 네. 토분. 오칠 네. 이런 것들을 두껍게 섞어서 예. 이렇게 위에 올리는 기초 작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쫙 갈라지 버리면 네. 그게 크랙 현상이라고 해서 갈라지 버리면 다 떨어지 버리죠. 그거 어떻게 복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해야 되네, 처음. 아, 다시 해도 안 되죠. 복원은 안 되죠. 그래서 일본인 전문가들은 전부 이거는 복원 불가. 근데 저는 복원 가능.
아, 그런 자신감이 있으셨던 아니, 거예요? 이미 네. 그 발표할 때는 그걸 저는 3년 전에 벌써 이게 분명히 보고 날 것이라는 걸 알고 그걸 다 내가 이미 연구를 해서 완성된다는 얘기죠. 와,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남다른 준비를 했죠. 네. 일본 사람들은 와서 한두 번 보고 안 된다 했지만 네. 나는 3년 동안 매달린 거예요.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거네요. 이걸 언젠가는 복원하겠구나. 아, 근데 그거는 예.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게 저는 복원을 할 때를 가정을 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일본어를 배우게 된 거죠. 아, 내가 그 일을 맡으려면 일본어를 못하고는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신 거네요, 계획적으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했죠. 와, 예.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일본말부터 알자. 그 호랑이 굴에 가서 호랑이 목소리를 내야 호랑이들하고 어울리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언어에 생명을 걸었고요. 저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네. 크게 잡아서 한 2개월 열심히 하니까 일본말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천재 아니세요? 아니 천재는 절대 아니고요. 네네네. 천재가 70살까지 사는 사람 봤어요. 저 지금 70살 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천재는 절대 아닙니다. 그게 네. 각오입니다. 네네. 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네. 하루에 10시간씩 들었습니다. 네. NHK 라디오 딱 고정해놓고 그래서 2달 동안 학교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알아들으면 말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네. 방학만 되면 일본 전국을 누리는 거죠. 이제 일단 메고로 가조현에 가면요. 일본에는 47개 현도부가 있습니다. 네. 네. 도쿄도, 네. 오사카부, 네. 그다음에 45개 현이죠. 네네. 그런데 일본의 오칠은 네. 그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도쿄 메고로 가조에는 네. 일본의 수많은 오칠의 전통적인 기법이 총망라된 곳이에요. 아, 그 기법이 종합적으로 총망라된. 예, 그러니까 네. 그걸 한두 군데 가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일본이 꽤 큽니다. 일본 그렇죠. 섬나라 하지만요, 우리의 네. 4배예요. 인구가 1억 2천만이잖아요. 예. 아니, 면적도 굉장하죠. 그러니까 47개 현도부를 다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원서를 낼 때는 이미 저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47개 현도부에 네. 제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기법이 당시는 되든 네. 아니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세요, 선생님? 예, 너무 그런데-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네네. 그런데 네. 47개 현도부의 독자적 문화가 다 확보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메구로 가조엔을 복원을 하려면 네. 47명이 필요한 거야. 그러네요. 거기에서 다 또 다르니까. 조선 기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48명이 그걸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다 돌았잖아요. 네네네. 다 그러네요. 돌았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이미 다 그 현들을 다 싹 도르신 다 거네요. 돌았는데 뭐 에피소드 중에 한두 개를 이야기하면 네. 저 그때 모든 걸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50%의 내 인생을 걸은 거죠. 그 사람들 저한테 하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일본의 그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있는데 네. 저거 맥으로 가조엔이 복원될 것이라는 가정 그거 하나 갖고 나는 내 인생 그의 모든 그동안 있었던 걸 다 그냥 놔버린 겁니다. 작품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거기에 올인한 겁니다.